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그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파트 1을 했는데 진짜 많은 걸 했죠, 그쵸? 많은 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채널을 삭제하면서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라이브로 얘기했던 진짜 사업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때 멘붕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악플이나 뭐 비난 그 저격 영상이나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었다고 했어요. 제 채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실존적인 자아 실존적인 질문을 맞닥뜨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봤었죠. 뭐지, 3분 과학인가? 그 영상을 보다가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가 인터뷰하는 거, 그쵸.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이미 늦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다. 너무 멀리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제가 뭐 거기에서 AI 기술, 제가 무슨 IT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제가 뭐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오고 있고, 물론 저도 그 기회 속에 있었는데 그땐 몰랐죠. 예. 알긴 알았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방황을 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멘붕이 오면서 탈탈 털리면서 그런 질문,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예. 그 질문은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를 할 때 드는 그 비슷한 증상이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서 막 열심히 하고 나가고 있는데 뭔가 목표 지점이 없다 보니까, 목적이 없고 뭔가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 방향을 완전 상실해버렸어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부표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예,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있었지만 저의 그런 정체성은 많이 잃어버렸던 거죠.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채널 삭제를 결정을 했었죠. 굉장히 아깝어요. 왜냐면 굉장히 그 당시엔 아까운 것도 몰랐다, 사실. 그 250씩 그 순수 광고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또 한 적게는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씩 에어비앤비 추천 링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엄청나죠. 그리고 컨설팅 하루에 한두 건씩 꼭 하고 있었고,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리고 세미나 네트워크 모임 이런 것들만 계산해도 한 2, 3천 원 될 거예요. 엄청나죠? 예,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핵심은 저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웠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급작스럽게 채널이 성장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많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왕이 되고 싶거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쵸? 근데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릇이 코딱지만 했던 겁니다. 딱 그 정도 사이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변화나 저의 그 주변에 변해가는 그런 것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변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너져 버린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유튜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이제 다시 꿈나무가 돼버렸죠. 새싹 유튜버들 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제가 저같이 변변찮은 놈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도 크고 여러분의 채널도 크고 같이 동반성장, 동반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어떻게 제가 실패를 하게 됐는지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바로 유튜버 양성교육이었습니다. 두둥. 유튜버 양성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한 크리에이터를 만났는데, 저랑 동갑내기 크리에이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돈 벌기 존나 힘들다. 그러면서 그 영상 광고 대행 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광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참 돈 벌기 힘들다 굉장히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자기가 실제로 훨씬 되게 오래 하고, 굉장히 오래 하고, 유튜버의 시조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랬는데 막상 돈은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돈 벌고, 힘들 땐 자기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친구의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려졌어요, 그 그림이.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그냥 그 영상 편집 같은 강의를 만들어서 팔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버 전체로 이렇게 제 아이디어가 확장되지가 않았었어요. 유튜버 양성교육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저를 이제 무슨 커피숍으로 같이 가자, 자기 친구들 소개시켜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한 분 계셨고, 또 이 업계에서는 다 알만한 IT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천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네,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나오고, 아무튼 엄청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엄청 에너지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에너지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어린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다 만나게 되고, 거기 없었구나. 예, 그 친구는 따로 무슨 MCN 파티할 때 다른 자몽미디어인가? 예, 자몽미디어라는 그 MCN 파티할 때 거기서 만났던 친구인데, 아무튼 다 귀엽고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각자 완전히 전문가들이었고, 그래서 뭔가 하나 이 친구들이랑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게 유튜버 양성교육이었던 거예요. 예, 그걸로 뭐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었고요. 전혀. 그냥 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 논란이 되게 심했어요. 가격. 그렇다면 저는 이 가격을 279만 원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한 거냐, 그쵸?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비싸? 그리고 저희는 4회 미팅이었어요. 그쵸? 예, 2회는 해카톤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시간씩 달리는 그런 IT 쪽에서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 조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숙박을 막 하면서 마라톤처럼 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도입을 했죠. 왜냐면 자영업자들이 바쁘니까 시간을 내기가 바쁠 거다. 그래가지고 이틀을 해카톤으로 잡고 나머지 이틀을 피드백 데이로 잡아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짧아 보이죠. 그냥 그 딱 시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쵸?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는 그거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는 영상을 만들고 나자부터 이게 마감이 되게 빨리 됐어요, 사실. 예,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요, 사실. 근데 저희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이분이 유튜버로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럼 뭐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걸러냈습니다. 필터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냥 아무나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도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거냐? 저희는 스케줄을 다 뺐어요. 두 달을 그 한 달, 원래는 처음에는 한 달, 이제 저희가 강의가 시작된 게 12월 달인데 12월 1일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12월 달 토일 이렇게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도 사실 다 뺐어요. 왜냐면 저희가 중간 피드백들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6명이죠, 저까지 6명에
그 시간들을 다 뺀 겁니다. 예, 마케팅 전문가도 한 명 있었고, 그리고 그 IT 쪽, 이분도 유튜버세요. 유튜버고, 예, 퀴즈 유튜버도 운영하고 있고, IT 쪽에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디자이너로도 뭐 굉장히 우리나라 이름을 날리시던 분이에요. 예, 레드닷 그 심사위원이기도 하시고, 예,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 크리에이터, 영상 하는 친구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아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친구라서. 근데 이 친구는 그 유튜버에서 나오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삼성전자 광고도 많이 만들었었고, 예, 그거를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기서 이렇게 대놓고 막 뭔가 나서지 못하는 거지. 엄청난 친구입니다. 내공이. 예. 그리고 무슨 다른 조금 어린 연령대의 유튜버도 한 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개그맨도 한 분이 있었고, 개그맨은 저희는 이제 스피칭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저까지 6명, 저는 수익화 쪽을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영업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모객을 했어요. 예, 저희는 다 균등했습니다. n분의 1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24살인가? 그 친구도 똑같이 배분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친구들의 스케줄을 빼면서, 그리고 제 스케줄을 빼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달만 우리가 비우자, 모든 스케줄을 다 비우자 해가지고 다 비웠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평소에 버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벌어요. 다. 놀라실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조금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구나. 제 어린 친구가 제일 조금 버는데, 아무튼 간에. 예, 제가 두 번째로 적게 버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들 많이 버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뭐, 업무의 강도는 조금 있었겠지만, 예, 그래서 한 달을 다 빼고 나니까, 이 친구들한테 기회비용이라는 게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이 가격만 보고 존나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사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준에 그게 사기인 거예요. 자기의 그런 가격이 그만큼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을 기회비용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그냥 꿈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개한 그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그런 비난하는 영상들을 저도 나중에 봤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제 돈 버느라고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에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예, 아쉽게도. 그 당시에 그분들이 굉장히 쩌리 유튜버 분들이었는데, 많이 컸죠. 그쵸. 저를 씹으면서 많이 컸어요. 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도 뭐 열심히 유튜버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찬반이 오고 갔어요. 이게 뭐 비아토르 조이 이 사기꾼 새끼, 파렴치한 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비난 여론이, 예, 그쵸, 찬바람이 쌩 하고 불었죠. 근데 사실 그거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진 않았어요. 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예, 아껴 했던, 그리고 이 유튜브 양성 교육을 시작하게끔 그 계기가 됐던 그 친구가, 저희가 이제 교육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기를 하자, 으쌰으쌰 했어요. 2기. 그래서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고 이제 2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페이스북을 보는데 두둥 무슨 광고가 하나 뜬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유튜버 양성 교육인데 똑같이 가격은 반값으로 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예, 물론 저희가 비즈니스라는 거는 다들 상식선이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그 정도의 기획은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이 친구가 저희 메인 강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친구를 한 명 저희 그 강의 때 데려옵니다. 참관을 할 수 있냐, 뭐 한두 시간만 보고 가겠다 했는데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저녁까지 먹고 갔습니다. 예, 전화가 왔는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세무사 사무실인데요. 네네. 대표님이신가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세무사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 광고가 뻥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참관했던 친구, 저녁까지 먹고 갔던 친구, 저희의 그 열기와 모든 커리큘럼들을 다 확인하고 갔던 친구, 가장 중요한 날에, 해카톤 때.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게 상식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고는 쳐도, 예.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메인 강사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 저희 멘토 강사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파트너죠. 예. 동업을 한 거예요. 대등한 관계로.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뭐 이렇게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멘붕이 왔었거든요. 이 새끼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제가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결정타를 맞은 거죠. 아, 이 새끼 뭐지? 도대체? 예. 그런데 이 친구의 성향 자체로는 누구를 이렇게 이용하거나 뒤통수를 칠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친구예요.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했더니 그 참관했던 그 분이, 예, 이제 만든 거죠. 뭔가 이 구조를.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아마 100명이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해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지금 막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가격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친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혀. 예. 그 친구는 정말 그런 친구예요. 순수합니다. 정말로 순수해요. 제 나이 먹도록 저랑 동갑인데 순수해요. 신기할 정도로. 예. 악의가 없는 친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예술가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워낙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친구들의 성향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겠죠. 예, 개념 없이 누가 보면은 그냥 사회 통념상 굉장히 개념이 없는 건데 본인은 몰라요. 정작 본인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 통념상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따뜻한 말로, 감정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아직도 그렇고, 예,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은 모르지만 그 사회 통념상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뭔가 잘못하는 것들. 자기가 진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쳐맞아 죽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가 누가 만든, 저는 오히려 저를 막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무섭지도 않고, 예, 타격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뭐 얼굴 가리고 탈 쓰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싸지르는 거죠. 그런 싸지르는 사람들은 저는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 이하로 봅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털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선글라스까지는 좀 봐주겠어요. 근데 개털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떳떳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개소리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 영상을 보고선 또 이제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와.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는 뭐든지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선으로 잘못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 누가 얼굴을 가리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그래요. 이건 답변을 안 해도 아시겠죠. 아무튼 유튜브 그 가격 책정이 그렇게 됐었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격을 받아가지고 채널을 삭제하게끔 됐는지. 근데 뭐 결정타는 그거였지만 사실 잔잔바리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잔잔바리들이.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도 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멘탈 관리를 잘 하려면은 여러분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방향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아시면은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세요. 예, 뭐 댓글 그런 얘기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테라스하우스라는 잘 모르는 남녀 3명씩 이 공동생활을 하는 영상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물론 직장 생활을 잘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캐릭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몰랐는데 영상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진짜 뻔뻔했구나, 내가 저렇게 배려심이 없고 남을 무시하는 표정을 많이 지었구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놀랍니다. 스스로 놀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얘기해줘요. 예, 댓글로 막. 예, 그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테라스하우스. 예, 하는데 그때 이제 한 되게 인텔리한 그 직장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나와서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인지 상사인지가 이렇게 만나서 둘이 얘기하는데 그 직장 상사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네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근데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뼈가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 예.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아, 굉장히 배려심이 없다. 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선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서 졸업을 합니다. 나가는 걸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저희가 살다 보면 잘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 인간적인 인성수련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남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령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달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 여론이 일었던 거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제가 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거를 저는 그만두고 알았어요. 되게 멍청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은 달리는 그런 외골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약간 예술가 타입이죠. 그 크리에이터. 그래서 그 친구를 이해를 해요. 예. 그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주고 타격을 주긴 했지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이런 성향들일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들. 네, 다들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조심할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몸을 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저 혼자 좋다고 막 혼자 룰루랄라 신나서 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길 원할 거예요. 그렇죠? 테라스 하우스를 보면서 저는 저 캐릭터는 진짜 나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직장 상사가 얘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막 댓글이나 뭐 SNS 댓글 뭐 이런 걸로 악플이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아세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악플이나 이런 댓글들, 비난 여론들은 날씨 같은 거예요. 항상 변합니다. 훅 하고 변해요. 따뜻한 구름이 막 불다가도 햇빛이 막 쫙 이렇게 날씨가 좋다가도 화창하다가도 찬바람이 쌩 실수 하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크리에이터라는 특성은 미디어예요. 커머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커머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 겁니다. 예. 커머스에서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미디어예요. 미디어 자체라는 게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이 있기에 이 미디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유튜브의 본질, 제가 1년 동안 삽질하고 고생하면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그렇죠.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이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구구절절 얘기했나?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중간에 탈탈 털렸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래 가고 싶다면은 정말 이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된다. 뭔가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사명감. 저희가 돈만 보고는 사실 돈만 번다고 해서 다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욕구 이론이 있어요. 욕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뭔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서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가 끝판왕이죠. 자아실현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계속 벌다가 피폐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만 벌다가. 그렇다면은 저는 저의 사명감이 생겼어요. 목표가. 비아토르 캠퍼스라고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한번 그래도 아주 큰 성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간 단계의 성취를 이루었다가 다시 다 없애고 뭐 망하건 자이건 타이건 간에 다시 시작하는 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예. 근데 쉬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지만 않아요. 왜냐면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읽혀집니다. 아, 그래. 이 정도 반응이면 이 정도 선에 와 있다. 나는 어디에 와 있다. 그쵸? 그런 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제 영상을 보고선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영업자 유튜브 분들. 예. 아무튼 같이 힘내시고요. 예, 저랑 같이 즐겁게, 예, 여러분들, 저의 각자의 목표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예, 원하는 거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